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6월 사리 연습반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OT 먼저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강의 안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 강의 특징, 강의 계획, 공부 방법 4가지로 안내 드리도록 하죠. 지금 5, 6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그 스케줄에서 약간 애매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또 모의고사 풀기도 아직은 실력이 좀 덜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론하기도 그렇고, 문제 풀기도 그렇고, 뭐 애매한 시기가 5, 6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5, 6월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보통 이제 그 경험상 5, 6월에 이제 혼자 이렇게 쭉 공부하시다가 7, 8월에 선생님 와서 선생님 저 5, 6월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이제 보통 이제 5, 6월에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잘 안 돼서 자기가 의도한 만큼 잘 안 돼서 7, 8월 와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는데, 일단 우리는 뭐 강의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면 되니까 이 강의 스케줄대로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학기 중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5, 6월 뭐 중간고사라든지 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막 걸쳐져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론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또 문제 풀기도 뭐 한데 어쨌든 부딪혀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사례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론은 내가 이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론반에서 이론 하시되 여기서는 이제 5, 6월에서는 사례만 이제 강의 듣고 풀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5, 6월 전체 강의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론 어차피 이론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이 5, 6월 강의 들으면서 이론 정리하고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복습하면서 사례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론반에서 이론 정리 인강 같은 걸로 강의 들으면서 사례 연습반, 5, 6월 사례 연습반에서는 이제 사례만 이제 풀고 넘어가 버리면 5, 6월 강의는 반으로 뚝 잘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 학교 다니시거나 뭐 실습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실습하기도 바쁘게 해서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를 이제 복습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례만 이제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건 또 강의 들춰보면서 이제 듣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상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강의 중에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하고 끝냅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생각하시고, 나는 수업 중에 강의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암기도 어느 정도 끝내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이 곧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따로 뭐 공부하는 시간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이 수업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정리 끝나고 암기 끝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사례 풀 때 이제 적용시켜 보면서 이제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복습할 때 핵심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나 보다,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서 다음에 더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런 5, 6월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도 끝내야 되고, 그리고 사례에 대한 어느 정도 적용력도 형성시켜 놔야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의고사 시즌에 모의고사를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플러스 사례 적용력 높이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자라는 거고, 6월 말에 모의고사가 그 공개 모의고사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임용시험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6월 말까지는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은 내가 끝내겠다 이런 각오로 이해와 정리 암기를 머릿속으로 하는 거, 암기까지 70% 정도까지도 올려놓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월 말은 우리의 임용시험일이다. 공개 모의고사가 나의 임용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독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암기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누적적으로 반복 학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완벽하게 암기 못해도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60에서 70% 정도는 이 개념에 대한 암기까지 끝내겠다라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무래도 사례 연습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례를 적용해야 되니까 첫째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방향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내용 정리, 두 번째 사례 적용, 세 번째 기술 분석,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례부터 먼저 풀 수는 좀 없으니까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내용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면서 들어오셔야 된다. 수업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례 적용 시간. 사례 적용하면서 체크해놓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잘 적용이 안 되는 거 체크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체크해놓은 것만 복습하는 거예요. 체크해놓은 것만. 왜냐하면 또 시간 내서 풀었던 거 또 풀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틀린 것만 체크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 부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더 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음에 또 문제 들쳤을 때 그 틀린 거를 또 틀리면 또 한 번 더 체크해놓고 맞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틀린 부분만 또 나중에 또 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복습할 때는 나중에 복습 어느 정도 되고 또 복습할 때는 모르는 부분을 공략하셔야 돼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르는 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을 복습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모르는 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결해 놔야지 전체적으로 18점 이상 또는 20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점 만점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반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분해 가면서 학습해 나가시면 뭐 교육학 때문에 임용시험에 발목 잡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강의의 그러니까 방향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안내 드렸고요. 그래서 예습은 이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시간이 있으면 물론 하면 좋죠. 좋습니다.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예습이 필요한 거는요 7, 8월부터예요. 7, 8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예습을 해야 돼요. 7, 8월은 영역별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영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 영역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영역 모의고사 하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심리 할 때 교육심리 미리 예습하고 교육심리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섞어져 있죠. 섞어졌으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이제 예습하면서 쭉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아직 지식이 조금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습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날 배운 분량 어느 정도 이제 계획해 있으니까 딱 어림잡아서 요 정도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 해서 한 20분 정도, 10분에 20분 정도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중요한 그 핵심 목차들을 하고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쭉 훑어보고 들어오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훑어보고 들어오는 그것만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쭉 훑어보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도 시간이 없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복습 중심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그날 배울 거를 미리 한번 쭉쭉 훑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7, 8월부터는 일찍 오셔서 쭉 미리 훑어보고 이제 모의고사 보고 다시 또 복습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습을 하고 싶다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만 할애해서 쭉 굵직굵직한 목차 중심으로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훑고 눈에 바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하시고 그마저 시간 없다 그러면 굳이 복습하지 마시고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예습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을 때는 복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 계획 강의 계획과 강의 특징은 뭐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 정리, 그다음 사례 적용, 그다음 기출 이렇게 적용되고 자 우리는 이제 크게 먼저 강의 전체적으로 큰 틀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이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는 식으로 할 거니까 내일 그 띵킹맵 나갈 겁니다. 띵킹맵 자료 옆에 두고 큰 틀을 항상 보시면서 세부 내용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큰 틀 옆에 두고 항상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인출하실 때도 그 옆에 싱킹만 놓고 또는 큰 틀을 옆에 놓고 이제 인출하는 식으로 연습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부 방법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이제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직강생하고 직영상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응시 과목하고 응시 지역 기재해서 이따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칸을 잠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스터디 조직을 신청하실 분은 이제 신청한다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다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다 적어주시고 거기 3번하고 4번 이제 응시 지역, 응시 전공 스터디 하시는 분들만 이제 요거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사항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청 사항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짝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짝 스터디 only 짝 스터디 그러니까 짝 스터디가 안 되면 이제 보통 이제 4인 정도 또는 5인 정도가 스터디 팀 구성원이 되는데 짝 스터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스터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저는 only 짝 스터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짝 스터디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짝이 맞고 서로 요청 사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써서 only 짝 스터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짝 스터디 또는 안 되면 이제 차순위로 일반 스터디에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 사항 해주시면 고려해서 넣어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성실하신 분, 뭐 착하신 분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제가 그분의 내면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실한지 착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사람은 만나봐야지 아는 거고. 또 이제 여자분하고만 하고 싶다, 남자분하고만 하고 싶다. 그런데도 가끔 보면 이름이 이제 여성적인 이름, 또 남성적인 여자한테 남자 이름이 있고요, 남자 여자 이름이 있고 이런 거 이런 분들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나중에 봤더니 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다음에 이제 그 초수 재수 가급적이면 섞어서 넣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뭐 운이에요. 섞으려고 하지만 또 그 특정 부분에 이렇게 추리다 보면 초수만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재수만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게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 스터디 할 때 제일 크게 조직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응시 과목과 응시 지역이에요. 어떤 과목과 어떤 지역을 원하시는지 보고. 가능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조직 신청란에 같은 지역도 무방하다라고 들으면 이제 거의 뭐 해결되는 같은 지역, 같은 전공이 무방하다 그러면 이분이 제일 스터디 조직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죠, 같은 응시 과목이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1차 합격하고 2차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2차 같이 가면 그동안 쭉 친분도 있고 하니까 훨씬 같이 합격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는데 또 이걸 원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응시 과목, 응시 지역, 그 다음에
그 시험 경력 요 세 가지가 주요 스터디 조직의 참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조합해서 스터디 짜드리고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스터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면 이제 스터디 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면 혼자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2차는 필수가 될 수 있지만 1차 시험은 그냥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에서는 만약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5, 6월부터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까지 어디까지 이제 분량을 정했으면 거기서 이제 사례 각자 뭐 2문제 정도씩 만들어 오자 해갖고 각자 이제 문제를 그 배부해주고 이제 각자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죠. 한번 또는 말로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사례 중심으로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례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공부가 되거든요. 사례를 만들면서도 이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개념 적용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사례 만드는 것도.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좀 양해를 구해서 저는 그냥 뭐뭐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렇게 간단히 구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사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문제 정도씩만 이제 만들어 온다든지 해갖고 그리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에 끝냅니다. 그리고 그 관련 논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한 번씩 얘기해 본다든지 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좀 또 고민을 털어놓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이제 매듭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성하셔서 쉬는 시간에 앞에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요.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 왔는지 지난주부터 목이 좀 이상해요. 목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증상이 막 그래도 몸이 춥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목만 조금 가래가 조금 끓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막 약도 안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감기가 또 많이 유행한다 그러죠, 그죠? 마스크 쓰다가 안 쓰니까 좀 평상시에 마스크 쓰고 다녀요. 강의할 때만 이 목소리 때문에 마스크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목소리 전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이제 벗었는데 이제 마스크 쓰시든 안 쓰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상관없는데 평상시에는 저는 마스크 자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스크 쓰다가 마스크 벗잖아요.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지나가다 보면 뭐 그전에는 몰랐는데 잊고 있었던 그런 냄새들 뭐 여러 찌던 냄새, 뭐 담배 냄새, 뭐 오염 냄새 이런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자주 씁니다. 자, 첫째 주에 교육 과정, 둘째 주 교육 심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일단 원칙적인 것이고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첨삭 과제가 4주와 6주에 진행이 됩니다. 4주차에 진행되는 첨삭 과제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형태고요. 6주에 진행되는 첨삭 과제는 전체 종합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막 섞어서 종합적인 모의고사가 이제 과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인강생 분들은 여기 이제 카페 우수회원 등록한 다음에 5, 6월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에 이 게시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름하고 전공 기재하시고 PDF 파일 첨부해서 올려주시고요. 거기 그 인원이나 날짜 또는 인원 또는 날짜 제한이 있으니까 그 잘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잘 보시고 그 제한 기준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도 체크라고 되어 있죠. 별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중요한 파트고 3, 4월하고 연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3, 4월에 그 주요 쟁점 체크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요 쟁점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뭐 여기는 특징, 여기는 장단점, 뭐 이걸 발하라는 거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 옆에 놓고 같이 보아도 좋습니다. 지금 5, 6월은 이제 별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2개하고 3개, 2개하고 3개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별표 1개, 또 여유가 있으면 별표 없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별표 2개, 3개라도 확실하게 복습하실 때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잡으시고 순서대로 복습하지 마세요. 혼자 복습할 때는 이 별표 2개, 3개 중심으로 복습하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하나짜리, 그리고 또 시간 남는다 별표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고,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별표 있는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별표 2개와 3개, 2개, 3개는 내 걸로 반드시 하겠다. 2개, 3개를 같은 비중으로 두고 보시고, 이게 보면 별표 2개, 3개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잘 잡으셔도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다음에 공개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6월 공개 모의고사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모의고사에서 기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 이상은 거의 뭐 공개 모의고사가 나올 정도로 나왔으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신경 써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해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공개 모의고사가 내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모의고사이면서 동시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시험 보고 시험장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6월 말에 임용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사례 연습 프린트물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공부 방법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제 관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점을 주지 않고 관점을 추론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김 교사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관점에서, 이러면 김 교사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관점을 우리가 제시문에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관점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 적용,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에 기반한 논술 모의고사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 적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오픈형의 강화, 작년에는 오픈형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에는 오픈형 엄청 많이 나왔죠. 작년과 재작년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그런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픈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죠.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픈형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형 준비라고 해서 크게 일단 문제 풀면서 감각은 물론 익혀 나가야 되겠지만, 오픈형이라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개념의 범주 안에서 오픈형 논술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비 방법 잠깐 보도록 하죠. 핵심 개념의 이해와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이 두 가지 이해와 암기는 두 가지가 병진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5, 6월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해나가겠다라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1, 2, 3, 4월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다지면서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잘 돼 있으면 오픈형도 문제 조금 풀고 감각만 익히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암기된 개념을 이제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죠. 이거 이제 사례를 연습하면서 5, 6월 주된 사항이 2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1번이 어느 정도 이제 이론에서 끝났고, 2번에서 이제 5, 6월 해야 될 이 몫이죠. 사례 잘 적용시켜 가면서 연습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형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오픈형 문제를 이제 몇 개 다뤄보면서 연습해 보셨는데, 오픈형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 의도와 재심의 취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고민하고 그 의도와 취지에 맞추어서 논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개념, 논점이 주어지면 논점에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 범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 의미 범주를 고려해서 그 범주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좀 더 가미해서 서술해 나가는 식으로 요 개념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 푼다든지 또는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쉽게 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만 잘 하셔도 정확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도 점수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압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수 좀 만점 받으신 분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7, 8월 모의고사라든지 우리 5, 6월 사례 연습에서 가끔 할 텐데 요거 일단 잘 생각하시고 자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픈형 문제라고 해서 출제 뭐 아무거나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채점 기준표.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채점 기준표는 그 논점의 개념 범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개념 범주 안에서. 그래서 이런 개념이 예컨대 이제 채점 기준표 이런 그 개념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저런 생각을 펼쳐주면 맞게 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개념부터 먼저 개념의 의미를 서술하는 말은 없지만 개념의 의미를 서술해놓고 보는 그냥 서술해놓고 거기다 내 생각 조금만 가미해주면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 대부분 그 개념의 의미 범주가 채점 그 기준 라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더 가미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암기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여기 적용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오픈형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암기놓는 것.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 기본기 잘 다지라고 그러죠. 그 기본기가 바로 저거예요. 저거만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각각 뭐 이렇게 뭐 스파링 하는 것처럼 조금 연습해 보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3, 4월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요걸 참고 삼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강의 들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1교시 끝났습니다. 1교시 끝난 다음에 곧장 그 쉬는 시간에 그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2번 복습합니다. 2회도 하는 거죠. 2회도 어떻게 2회도 할 수 있는가? 쉬는 시간에 1회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강의 끝났습니다. 전체 강의 끝나면 또 2회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 수업하고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2교시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3교시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점심 시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우리 한 15분 정도 가질 겁니다. 그럼 5분 정도 쉬고 10분 정도 갖고 복습하는 거예요. 10분. 10분 정도 뭐 1교시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1교시 수업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수업할 때 강의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다시 암기 하면서 듣는 거야. 암기 이렇게.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암기가 바로 암기 임출하는 거죠. 그죠? 임출. 그 다음에 복습 시간에 요걸 다시 빠르게 1회도 복습. 요 내용 1교시 했던 거. 그러니까 10분이면 다 됩니다. 10분이면. 빨리 끝내겠다.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마찬가지로 2교시 할 때 이해 정리 암기.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복습 끝내고 3교시 끝나고 복습 끝났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또는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요 전체 1교시, 2교시, 3교시 했던 내용 쭈르륵 또 복습합니다. 쭈르륵 복습 1, 2, 3교시 내용을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했던 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10분, 20분, 30분 했잖아. 30분 정도 30분 정도면 이제 10분, 20분, 30분 했으니까 30분 정도면 되죠. 그죠? 30분 정도.
또는 뭐 20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복습 빠르게 복습하는 거 2번 2회도 벌써 2회독 했죠. 수업 시간에도 물론 복습했지만 개별적으로 다시 또 2회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강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다. 여러분 전공도 그렇지만 우리 임용시험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습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가 여러분 뇌를 믿으면 안 되죠. 이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휘발성이 강한 지식이라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더 보는 거죠. 복습하고 또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누적 복습. 누적하면서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전 편의상 오전, 오후, 저녁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 월요일 우리 강의 듣죠? 오전 강의, 오전 이제 1시 반에서 2시 사이 끝납니다. 원칙은 이제 1시 반이지만 2시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찍 1시 반 이후에 끝나는데 내가 일찍 집에 가야 된다 하면 밑에 내려가셔서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강의가 좀 늦게 끝나서 영상 보내달라, 뭐 열어달라 하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늦게 끝나라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시 반 이후에 이제 나가실 분은 이제 나가시는데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강의 하죠. 자, 요거 끝나고 이제 오후에 뭐 식사하고 그죠? 식사하면 한 3시 정도 되겠죠? 3시에서 3시 30분. 이 정도면 30분이면 복습 끝납니다. 그죠? 그날 했던 거 쭉 복습. 아니면 복습 미리 하고 밥 먹고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시간이죠? 3시간. 3시간이면 그날 월요일 날 했던 거를 3시간이면 끝납니다. 화요일로 했던 거 3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죠? 끝납니다. 끝난다는 게 뭐 완벽한다는 건 아니지만 복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자, 요때는 정교하게 합니다. 배운 내용을 1회독 정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독. 쭉 정독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았던 부분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던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볼 필요는 없지만 쭉쭉 훑어보는 거냐. 훑어만 보고 넘어가시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 중심으로 별표 2개, 3개. 2개, 3개. 만약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 잡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잡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고요. 나는 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쭉 순서대로 쭉 가시고 공부는 순서대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2개, 3개부터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독 정독하는 거, 정독할 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당연히 암기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3시간이면 끝나는데 3시간 뭐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차가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면 되겠고 이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 잘 점검한 다음에 암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 점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해 점검은 중간중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일러가 끝났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임 끝나면 다시 타일러를 들춰내갖고 책 덮어놓고 타일러가 무슨 말 했더라? 쭈쭈쭈쭈 설명해주는 식으로 내 말로 옆에 인형 세워놓고 야 타일러가 아저씨가 말이야 교육과정 개발 모임 처음 제시했거든. 어떻게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내가 설명해주고 잘 들어봐봐. 귀 크게 열고 먼저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하려면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이 사람은 목표부터 먼저 설정해놓고 그다음 목표 설정되면 방향이 잡혔잖아. 그 방향이 잡혔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람 학습 경험이라고 그래.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한 것을 다시 조직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목표 도달인지 확인해봐야 되잖아. 평가하는 시기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원리를 제시했거든. 원리, 선정 원리, 그다음에 조직 원리. 요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옆에다가 편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야, 그 말이야, 조직 원리는 계속성, 계속성, 통합성이 있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 안 할게. 알잖아. 넘어갈게. 이렇게. 시간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장단점 되게 많아. 많은데 그 중에서 2개씩만 얘기할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해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해 점검. 그거 했던 거를 점검하고 또 그 다음에 타바 끝났습니다. 타바 끝나면 또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혼자 뭔가 중얼중얼 한다든지 뭐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쟤 뭐하지? 이상하지?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넘어가는 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수적으로 이게 돼. 필수적으로. 여기서도 거의 뭐 회독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저녁 먹고 뭡니까? 전공하러 가는 거죠. 전공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서 우리 강의가 이제 월화죠. 인강생 분들은 이제 월요일 거로 화요일 거 수요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그죠? 강의가 하루 늦게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요거 월요일 거 복습, 목요일은 화요일 거 복습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뭐 전공 강의가 있다 그러면 딴 날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됐죠? 오전에 끝납니다. 이것도 오전에. 그리고 오후 전공이죠. 전공 공부하러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3시간이면 충분해요. 3시간. 여기도 3시간 정도 잡죠. 물론 이제 더 적게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복습 어느 정도 끝났었기 때문에.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러 가는 겁니다. 복습. 그 다음에 이제 금토 일이 있죠. 뭐 금요일 날 이제 전국 강의가 있으면 어쨌든 뭐 이렇게 전국 강의 쭉 있더라. 전국 강의도 있고 강의 듣는 날이다. 쫙 다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1교시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복습, 2교시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서 밥 먹으면서 그날 1, 2, 3교시 했던 거 쭉 복습하면서 밥을 먹는 거지. 밥하고 공부 내용 같이 쓱 집어넣어. 밥을 통해서 몸을 살찌우고 공부하면서 머리를 살찌우고 좋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 공부하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가벼운 책 하나 갖고 다니면서 잠깐 이동하더라도 잠깐 5분 10분 이동하더라도 옆에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급한데 이거 들고 가는 거지. 너무 무거운가? 들고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자라도 더 보자. 한 자라도 1분 1초라도 그냥 아끼는 거예요. 남 생각하시면 남이 나를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내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고 너는 네 갈 길 가. 남을 생각하시면서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끝난 다음에 오후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또 바로 복습하고 그죠? 집에 가자마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복습 쫙. 될까요? 된다니까. 철저하게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쉬는 시간 또 복습해주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집에 가서 그날 배웠던 거 쫙 복습된다니까. 해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눈에 바르는 거지. 빨리 바르고 생각하면서 이제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가는. 완벽하지 못해도 노력하면서 넘어가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제 한 3등분 해요. 3등분 해서 이제 뭐 3분의 1 정도 이제 쉬는 거지. 쉬자. 몰라. 그냥 노래 듣고 뭐 음악 듣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쉬는 거지. 이게 이제 7월 8월 정도 되면 이제 아까워집니다.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거죠. 지금 아직은 쉴 수 있죠. 쉬고. 나머지 또 3분의 1 남고 또 3분의 1 남았죠. 물론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나머지 갖고 쪼개는 거죠. 쪼개서 이 보충 시간이지. 보충 내가 이제 계획된 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이때 보충하는 거지. 이때 목요일날 내가 펑크 났어. 그럼 이거 보충 이렇게 그죠. 보충. 그리고 또 점검. 보충하든지 점검할 때는 뭘 점검하냐면 별표 2개 이상 또는 모르는 거. 모르는 내용, 모르는 게 좀 그런가? 기억 안 나는 내용, 기억 안 나는 것만 딱 살펴보는 거예요. 또는 별표 된 거 2개 이상만 쭉쭉쭉 살펴보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거가 덜 중요한 구별해서 요거만 딱 쭉쭉 살펴보는 거지. 시간 되면. 나머지 이거 전공이죠. 물론 비주적으로 보면 얘가 훨씬 더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얘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간표 잘 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전공하든 뭐 교육과 하지 마시고 전공하든 하시고 일요일만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복습 주기. 자, 여기 복습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복습할 때 이때 복습할 때 이제
누적 복습해야 돼요. 누적 복습이다. 1주입니다. 첫째 주에 교육과정 끝나죠? 그럼 교육과정 복습합니다. 교육과정 1, 2 나누고 교육과정 1 월요일, 2 화요일. 월요일에 했던 거 요거 이제 수요일 날 복습하죠. 화요일 날 했던 거 이제 목요일 날 복습합니다. 이렇게 복습 한번 또 했죠? 복습. 2주차입니다. 2주차면 이제 교육 심리 들어오잖아요. 교육과정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육 심리 들어옵니다. 그 교육 심리 복습할 차례죠. 교육 심리 반 정도 나갑니다. 그럼 요거 20분 내지 30분이면 돼요. 20분 내지 30분 잡고 복습하고 그다음 교육 심리 교육 심리 1번도 이제 반 나누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눌 겁니까? 월요일 게 있고 화요일 게 있고 교육 심리 월요일 거를 수요일 날, 화요일 거를 목요일 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3주차입니다. 3주차. 그러면 교육과정 복습, 교육심리 복습 1, 교육심리 2가 이제 3주차 때 배우죠. 2. 이것도 월요일 날 배우고 화요일 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얘가 월요일 날 거는 수요일 날, 화요일 거는 목요일 날. 그럼 얘는 배웠죠.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과정 20분, 30분 걸렸다면 얘는 이제 10분. 교육과정, 교육심리 20분. 이렇게 해서 20분 내지 30분 안에 끝냅니다. 그냥. 여러 번 복습했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중요한 거냐? 덜 중요한 거냐?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 해서 기억 안 나는 거 중심으로 본다든지 별표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본다든지 하면 끝납니다. 그냥. 쭉쭉쭉.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냥. 됐죠? 그 다음에 4주차. 마찬가지입니다. 많아지죠. 지금 그죠? 교육과정. 심리, 이제 심리 1, 심리 2, 교육 방법론, 방법론 1. 얘가 이제 우리의 사항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많아지니까 얘가 떨구는 거죠. 넌 잠깐 나가 있어. 그 다음에 10분, 20분,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복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하면서 복습해 나가자. 됐죠? 됐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란 뭔가 이제 내용 강의 들어가야 될 텐데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